것이 아닙니다. 뭐 도사나 명상을 많이 하는 전문가가 되겠죠. 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몸의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 즉 측두엽을 최고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가라는 모토에 따라 때론 이렇게 때론 저렇게 자신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내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 어쩌면 그 같은 경험은 한낱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기를 완전히 다른 누군가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 팔이나 다리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경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거는 별로 모습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중2 때 신문 배달을 딱 하루 해봤어요. 신문 배달 하루. 무슨 배달을 하루에 끝내? 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시계가 귀했는데 제 친구가 방학식 하는 여름방학식 하는 날 강당에서 내 시계를 한번 차보겠대서 줬어요. 그리고는 교실에만 올라왔는데 내가 와서 하는 말이 시도까지 가서 풀려났는데 시계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 딱 왔는데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온 거예요. 내가 혼날 줄 알고 내가 그냥 마당에 탁 이렇게 주저앉게 우리 엄마가 너 뭔 일 있나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바보같이 왜 풀어줬냐면서 걔가 나쁜 애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걔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느라고 생각하고 방학이니까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신문배달소로 갔어요. 왜냐면 그 시계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배달소 이렇게 보더니 손상이 보더니 과연 돌릴 수 있겠냐 해서 내가 또 돌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러 가는데 남자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 때가 독립문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아파트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 한옥 같은 그런 집들이 막 골목골목골목골목에 꼭대기가 있었어. 그 당시에 돈을 받아야 돼. 수험표에서. 가니까 막 개가 짖고 막 대답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근데 알리바바 사실에 도둑가서 내가 기울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화로 돌리고는 도저히 못 돌리겠는데 그 말이 정말 안 나와서 다시 그냥 또 바닥에 가서 탁탁이 주지 않았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씀이 야 하긴 뭘 하냐 간다라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 하루의 경험, 그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의 경험인데 보급소의 풍경과 그 내가 그 단독주택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저한테 그래서 저는 신문 배달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지금 아빠들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옛날에 비하면 대학교 때도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일일 사직도 하고 뭐 진짜 별의별 걸 이렇게 서클을 활동하면서 했고 제 성격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바뀐 거고요. 대학교 때 이제 이모네 집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이모가 서랍에서 수갑을 꺼내는 거예요. 이모부가 성사였어요. 수갑을 나보고 병이야 너 수갑 사볼래? 그래서 저도 경험주의자시다 그래서 차고는 쫙 찼어요. 그랬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쉽게 열리는 거예요. 요새 세대들은 범인들이 잘 도망가시는데 저는 그냥 딱 했더니 우리 이모가 너 깔깔대고 웃으면서 너 큰일 났다. 너 어떻게 올래? 이모부가 뒤지는 척하면서 이모부가 열쇠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이걸 비틀어 보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뭐 점점 더 옵제기만 하고 막 빨갛고 난리가 나. 내가 뭐 그렇다고 우리 이모가 뭐 나를 안 구해주겠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짧은 1, 2분도 안 될 그 시간 속에 야 수갑을 찬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모가 깔깔대다가 이제 떼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어디가 수갑을 차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경험이 필요한 거고 제가 이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게 한 2004년도부터라고 생각이 됐는데 연수를 갔어요. 근데 연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인생이 딱 1년 남았어. 그 1년 남은 동안 1년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이제 사람들이 먼저 내다가 쓰고 발표했는데 저는 딱 옆에 가고 애들한테 젊어 그때는 젊었으니까 회사 그만두시오. 나를 위해서 애들도 휴직 휴학하고 섬에 가서 그냥 나를 위해서 1년을 보내달라.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예쁘게 살게 못한 거를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무슨 이기적인 말이 다 있냐고 어떻게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가냐고. 근데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년 남겼다고 생각하고 그때 뭐라고 시켰냐면 만약에 손자 손녀한테
내가 죽음을 앞두고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 해줄래? 라고 이제 또 하는 게 그 과제였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제가 29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고 39살 때 아버님 돌아가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가져가는 거는 단 하나에다가 수의 한 번. 노잣돈 그래봤자 뭐 얼마밖에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29살이 너무나 어린 나이여서 그때 이후로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어 라고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고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손자 손녀를 앞두고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이 행복의 말 속에 너무나 피상적이지만 네가 쫓는 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되면서 저희 애들이 원하는 것도 그냥 저희는 부부들이 낙지 않게 하고 싶은 거 하라라고 시킨 그런 집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경험은 진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도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는 게 중요해서 지금 우리는 과잉보호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하지 마는데 하지 마라만 듣고 자란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래밭에서 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털게 하고 이렇게 자꾸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요. 이제까지 잠깐 나의 불확실성에 대해 관해 살펴보았다.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자.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이게 이 질문 시작이에요. 아까 1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라고 말하면서 그게 누구를 뜻하는지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환각지에 취하거나 명상에 빠져 자아를 초월한 상태거나 숙두역에서 간질 발작이 일어난 사람들을 예외로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모두들 분명히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이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대단히 흥미진진하면서도 지극히 정당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이제야 겨우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쉽다는 거죠. 나는 나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내 정신을 구성하는 거 나는 알지만 우리라는 것을 이제 겨우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너무 멀어져 버린 탓에 서로 이어져 있고 의존하고 있으며 나란히 성장하는 존재임을 종종 잊곤 한다. 이제 우리는 공통된 뿌리를 재발견하는 중이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욕구, 희망, 두려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이는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며 지금처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벌써 몇 번째야라며 우리가 그동안 새 출발이라는 이름만이 겪어왔던 숱한 일들을 눈앞에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은 그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아 우리라는 말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전 세계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쓸날수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기아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촌이 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좀 너무나 갇혀있다. 얘들은 그냥 아주 그냥 나, 우리 가족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지구가 몇 층 집에 해당한다면 지하방도 있을 것이고 뭐 1층, 2층, 3층, 4층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잘 살긴 하지만 사고 수치는 지하방에 갇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월드비전 그 팀장을 하고 있는데 딱 연락이 오면 뭐 몇 시간, 24시간, 48시간 안에 뛰어가야 돼요. 그 현장으로 가면 너무나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많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루에 일주일에 뭐 서너 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대. 안 자도 되는. 그리고 막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저하고 똑같은 58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계를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돈을 내고 있거든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고 뭐 월드비전 어디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편지가 와요. 아직 어린 아이가 걔가 쓰지도 못해서 걔가 말하는 걸 엄마가 받아 적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답장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그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했죠. 이미 우리는 인류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역사를 거치면서 굳어진 경계가 해체되는 과정에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 개념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의미심장한 의식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찍이 수백 년 전부터 서로 다른 장소와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전 지구적 규모로 지금처럼 엄청난 속도로 벌어진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새로운 우리 감정과 우리 의식이 형성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좀 메모를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감정과 우리 의식이 형성되는 이 과정은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도 지시하거나 조직한 것도 아닌 그냥 저절로 진행된 일이다. 어느 대목에서는 그 진행 속도를 빠르게 혹은 더디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멈추기나 불가능하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현재 체험하는 이 현상에는 특히 자기 조직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 과정이 일어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머릿속이다. 이제부터 뇌와 연결을 짓는 거죠.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처럼 살아있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뉴런, 그 다음에 시냅스 결합 패턴으로 해서 뇌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연히 다른 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 대해 다르게 사고할 뿐 아니라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증조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유럽 각 민족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달라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증조부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면 한 90년 정도 되겠죠. 그 한 100년 사이에 유럽이 굉장히 관계가 친밀해졌다. 뭐 이런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서로서로 알아가고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뇌가 변화라는 것은 더더욱 예상치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윗세대 역시 우리라고 말하면서 서로 편을 들고 소속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협을 막기 위해 서로 최대한 돕는 공동체 이론으로 자신을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증조부모 시대만 해도 우리라고 할 때 의미했던 이들의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국경 저편에선 우리 의식도 끝나기 일쑤였다. 그러냐 국경이 넘어서면 이제 우리는 걔하고 우리는 아니야. 또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사상이 아니야. 우리를 한정 지었었다. 어떤 이들에게 이웃 마을로 넘어가는 순간이 그랬다. 우리 정원 울타리가 경계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너머에 사는 사람은 그들에게 이미 남이었다. 더욱이 그 남들은 어떻게 여겼냐? 적으로 여겼다. 성가신 존재다. 경쟁자다. 말썽꾼이다. 때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리쳐야 하는 적으로 여겼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일본인 며느리를 얻었어요. 또 이 친구 하나는 중국인 며느리. 또 어떤 친구는 프랑스인 사위. 또 캐나다 사위.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한 그룹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중에 중학교 친구 중에 하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 남편 친구 중에 하나 이렇게 국제화 시대라는 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필리핀 사위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베트남 며느리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혈연 공동체도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혈연 공동체가 나오는데 혈연 공동체, 고난 공동체 이렇게 한번 쭉 볼게요. 시간 많이 흘렀네요. 이쯤에서 사회생물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내놓을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를 지닌 인간은 되도록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해 타인에게 마음을 쓰는 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서로 후원한다. 가족 구성원끼리 특히 잘 뭉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경우 각자 남에게 쏟는 관심이 크면 클수록 또 위험에 처해있을 때 도와주고 자녀 양육을 거두는데 열심일수록 자신의 이기적인 유전자, 혈족이 공유한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퍼질 기회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수많은 가정에서 발견된 현실은 조금 다르다. 비록 자연에서는 암사자가 앞서 다른 수사자와 낳은 새끼들을
현재의 수컷 파트너가 물어 죽이는 일이 더 벌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가 봐요. 근데 사실은 막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동물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게다가 흔히 보듯 동성애 파트너들이 평생을 함께 살면서 양성간 부부보다도 훨씬 다정하게 서로를 돌보는 것은 대체 어떤 이기적 유전자의 영향 때문일까? 그리고 출신 가정이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끼리 우리 감정과 우리 의식으로 똘똘 뭉쳐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 함께 나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들을 묶어주고 결속시키는 것은 혈연도 그렇다고 함께 서명한 서면문에 묽은 잉크도 아니다. 바로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우리라고 하고 우리 축구를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느낌이라는 거죠. 고난 공동체, 배고픔이나 쉬이 같은 고난과 역경 내모쳐 주시고요. 극히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뭉치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이 같은 고난의 공동체는 단결력이 몹시 뛰어날 뿐 아니라 두 번째, 1번은 단결력, 2번은 그 구성원들의 우리 감정도 유난히 강하다. 때로 그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전쟁 때, 재건시대 또는 자연재해를 당한 직후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쓰나미가 일어났다, 뭐 어디 지진이 났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구호팀들이 가거든요. 또 우리도 막 도와주러 가고 그런 경우다라는 거죠. 이때는 오로지 생존이 최우선인 만큼 공동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개인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묻어두게 됩니다.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남들과 뭉치는 것은 무기력함, 또 악막함, 생존의 공포 같은 감정을 떨쳐내기 위한 극복 전략에 해당됩니다. 뭉치는 것은 일종의 반응이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 개인은 우리라는 감정을 갖지 않았을 테고 공동의 위험과 당면한 역경이 어느 정도 극복되면 그런 공동체는 대부분 순식간에 해체될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똘똘 뭉쳐 있었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말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 감정처럼 번져 비쳤던 것이 이제 지극히 덧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위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었던 우리 의식은 오로지 위급한 경험과 긴밀히 연관된 채 그들 뇌 안에 고정된다. 일단 그 상황이 지나가면 기념일처럼 함께 극복한 고난을 떠올릴 기회가 생길 때는 잠시 그 느낌이 살아날 뿐이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혈연 공동체,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의 경우는 이게 부부 관계인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인가 하는 정도로 완전히 좀 단절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그 영조의 아들 뭐 사도세자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혈연이 이제는 점점 확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난 공동체인데 징기스칸의 경우는 우리는 지금 보통 혈연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해갖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혈연은 전혀 뭐 학연 지연 전혀 무시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썼고 그리고 아주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응집력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 불안 공동체. 인간에게 고난과 역경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불안이다. 공동체의 불안이 확산되려면 고난과 역경은 물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많은에서도 곤란하다. 불안이 예로 인플레이션 불안, 돼지 콜레라, 테러에 대한 불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전체가 힘을 들어갈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눈에 보이고 가늠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반면 불안은 주관적이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결과이다. 한 개인이 특정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가 살아오면서 이런 무사한 상황들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좌우된다. 그래서 대도시의 인파, 비행여행, 혹은 놀이공원의 열차 타기, 아니면 상사와의 말다툼이나 시험에 떨어지는 일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까? 독감 파동의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벌써 안절부터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에 자기 가족이 독감 때문에 죽었다고 하다가 그렇겠죠. 이 밖에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원인은 수두룩하다.
그저 많은 경우에 드러내고 털어내지 못할 뿐이다. 털어내지 않을 뿐이다. 이럴 때면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따돌림을 당할까봐 불안해한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은 어떤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불안 때문에 뭉치는 사람들은 비로소 불안감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혼자서는 풀지 못했던 문제들의 실마리를 남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만족을 느끼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이 같은 공동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큰 힘을 북돋는 동시에 우리 의식을 심어준다. 이런 감정은 위험이 사라지고 불안이 해소된 뒤에도 지속되며 언제든 다시 불러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공동으로 찾아낸 해결책이 공동으로 남을 멸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면 결국 남에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 된다. 또 남을 외면하는 가운데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강한 동맹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단자 성공을 거둔 침략들의 슬픈 증거물이 바로 우리의 역사책이다. 거기서 우리는 지배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토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상대로 거듭 불안을 조장해 왔는지를 배우게 된다. 지배자들이 불안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백성들에게 내놓은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했다. 사람들이 심한 불안 상태에 있을수록 그 전략은 더욱더 먹혀들어간다. 거기에 넘어간 이들은 자신의 지배자, 대변자, 여러 형성자들이 위험한 적이라고 지목한 상대를 습격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똑같은 전략에 넘어가 마녀라고 낙인시킨 여인들을 불태우거나 이른바 무신론자들을 정복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의 면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밖에 각종 질병, 불자, 치유가 힘든 기타 위험들을 막아내는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 불안을 부채질하는 사례들의 가능성은 굳이 여기서 자세히 이름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속셈 아래 조장된 불안은 우리를 북돋아주는 공동의 경험을 장려하지도 않으며 우리 감정을 고취시키지도 않기 때문이다. 불안에 사로잡힌 이들의 공동체인 만큼 결국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참다운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게 구성원 전체가 그런 생각을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때 그로부터 생기는 우리 의식은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처한 상황을 함께 한탄한다고 해서 무엇이나 더 나아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스스로 불안하지 않게 정신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본 영화는 수업 때 본 건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호주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너무나 잘 치는 천재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막 미국으로 유학 보내라. 그럼 내가 스폰드 하겠다. 막 이러는데 이 아버지가 못 보낼 이유가 뭐냐면 걔를 보내면 걔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고 따라가면 나머지 또 집은 어려워. 나머지 가족들도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뭐에 강박이 있냐면 자기 가족, 부모, 또 자기 아내의 부모나 언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는지를 아는 거야. 그게 트라우마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 결국은 그 피아니스트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아버지를 떠난다고 영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야. 나는 널 너무나 사랑하고 네가 떠나면 너는 죽을 때까지 벌을 받을 거라고. 너는 이렇게 막 저주 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떠나가지고 정말 노 교수한테 막 피아노 연주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암기했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연주를 완전히 막 성공적으로 땀을 푸드득 흘리면서 해내거든요. 그런데 그 음악이 쓰러지고는 이제 정신과에 가서 고치면 하는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조금 회복하는 일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작은 경험, 큰 경험이겠죠. 무서운 경험이었겠지. 이런 큰 무서운 경험으로 아들을 진로를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화해가 됐을지 어떨지 영화를 짧게 끊어끊어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자식들한테 내 경험이 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의식은 타인 속에서 출발한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전혀 유대감 없이 다만 위협을 막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는 동물하고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한다. 유대감 없이 그냥 위협이 막아서 적을 물리쳐야 돼. 저 동물을 우리가 막아내야 돼.
이제 우리는 함께 팔을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남북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불안의 공동체, 고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게 형성될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있었잖아요. IMF 같은 거 터졌을 때 우리 국민은 거의 금을 모아 썼거든요.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예상 밖의 위협적인 혹은 그 밖의 불리한 변화가 찾아와 이에 반응할 필요가 생길 경우다. 예상 밖의 위협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함께 노력한 결과 불안을 극복하고 고난의 상황이 잦아들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비로소 우리 감정과 우리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혼자보다 남들과 함께 무언가를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우리 의식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혼자 잘할 수 있지만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게 나오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집단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물론 한 사람이 너무나 우월해가지고 모든 걸 신과 같이 그냥 다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토론이고 토이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또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생 초기에 누구나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 결국 온갖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해하고 만들어가시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체험한다. 동시에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알미 자라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자신이 발전하는 것을 경험한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자기에게 중요한 인물과 활발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람 안에서 또 그 사람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해가기 시작한다. 이때 자신을 상대와 연관시켜 비교하고 자신을 그 속에서 비춰보고 그의 처지에서 생각해봄으로써 그 사람 속에서 점점 명확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다. 타인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 인식도 함께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로 늘 상대가 되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처음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경험한 관계에서 유래한 내적 이미지, 즉 그 관계가 내면화된 표상이어도 충분하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내 자신에게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내 의식 표면 위에 떠오르는 나는 결국 타인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된 나일 뿐이다. 이처럼 타인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현상은 유아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오는 첫말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 즉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나타나는 너에 대한 호칭이다. 아이는 충분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들 타인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자신과 그들을 구분하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그들을 관찰하고 따라한 뒤에야 자신을 엄마, 아빠와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발견해간다. 그리고 타인과 다른 자신을 의미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한다. 이제 자신과 남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아이는 그렇게 인식된 자신에 대해 어느 순간 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다. 자의식이 형성되는 동안 아이들은 이 과정을 함께하는 어른들과 끈끈한 정서적 관계를 맺는데 다시 말해 나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훨씬 전부터 아이는 이미 아주 강한 우리 감정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흐르고 대개 학교 갈 나이에 가까워질 때쯤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특정 공동체에 속하고 그 구성원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우리 의식의 형성은 앞서 일어나는 나의 의식과에 비하면 훨씬 까다로운 솜씨인 듯 보인다. 우리 의식의 발달에 익숙한 어른들 틈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모처럼 우리 의식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유아기에 우리 의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의식의 경우와 비슷하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구분짓는 일이 필요하다. 누구와 다른 가족, 다른 연령, 다른 그룹, 다른 공동체와 의식적으로 구분짓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생각은 우리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본 원칙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아이가 속하게 되는 최소의 소규모 우리 공동체의 성인 구성원들이 타 공동체와의 차별점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도가 클수록 아이의 우리 의식은 비롯 아이의 우리 의식을 비롯해 갈수록 강해지는 우리 감정도 더욱더 그러한 차이점에 의해 규정된다. 내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내 가족을 다른 가족과 내 놀이 그룹을 다른 놀이 그룹과 구분하고 갈라놓는 요소들에 의해서 말이다. 서로 편을 가르고 배척하고 깎아내리는 각양각색의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어느 사회를 떠올려보자. 이런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정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타그룹과의 구별을 통해 우리의 의식과 우리 감정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주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좁은 공동체의 울타리 너머를 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타인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기란 더욱 힘들 것이다.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만들어서 공동체 밖으로 공동체들을 서로 가르고 배척하고 깎아내린 다양한 세력들이 제 아무리 막아가라 할지라도 이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 구성원들 속에 잠재한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하려는 타고난 욕구를 무한정 억누르기란 절대 불가능하다. 세상을 돌아보고 정원 울타리 너머에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마을, 나라, 대륙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직접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주인공이 젊은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한 공동체가 타 공동체에 맞서 설치한 경계 울타리를 기어 올라가고 깊게 파놓은 참을 뛰어넘는 것은 비단 젊은 세대만이 아니다. 어른들 중에도 개별적이지만 박차고 나가 규범을 파괴하고 경계를 거스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견된다. 특히 공동체를 지배하는 수능의 압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낼 기회에 또는 스스로 충분히 힘을 길러 공동체 안에 막연한 적의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가 내는 마력에서 벗어난 데 성공한 덕분이다. 이처럼 탈주와 개방을 시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도 타 공동체 성원들과 유독 교류가 작은 사람들이 선두자 미술을 하게 마련이다. 그 선두에는 미술과 모험과 탐험가가 꽂혀 있는 한편 일체의 경계를 극복하고 해체하는 끌어오르는 발견과 창조의 욕구를 가진 사업가와 상인들이 서 있다. 지금 너무 길죠? 조금인데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해는 주세요. 한편으로는 타고난 발견자이자 창조에게 불타는 젊은이들, 한편으로는 피부색과 문화를 초월해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 많은 순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을 막아내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타인을 배척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 구축된 조직체들이 고스란히 해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직경과 생활뿐 아니라 또는 몸에 맞지 않게 된 국가 단위의 행정, 통치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의 영향으로부터 공동체를 차단하고 다른 공동체와 구분된 일체의 전통과 의례, 교육 방식, 한마디로 모든 사회 문화적 구성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의미하는 채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가족, 단체, 정당, 국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공동체들은 타인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 공동체와 구분짓기 위해 수세대에 걸쳐 열심히 만들어 사용해온 꽉 트인 포르셋을 무서운 속도로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억지로 한데 묶여있던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혼란을 겪으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들이 그간 서로 형성해온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 단체, 정당, 그리고 정부는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좋을지 난감해졌다. 국가, 문화권, 가족이 무엇이고 이 모든 공동체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관한 기존의 생각과 확신이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이때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라고 하면서 의미했던 것도 함께 해체되고 있다. 뇌 기능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처럼 기존의 생각과 확신이 해체되고 불안정해지는 현상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을 마련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라고 말할 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발견하기 좋은 시기인 셈입니다. 서로에 맞서 저마다 앞에 설치해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루는 것을 여겨왔던 편가르기요 구조물들과는 이제 작별할 때가 왔다.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진정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을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결합시켰던 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고난의 공동체 또는 강제적 공동체 같은 형태이거나 아니면 내부로부터 형성된 믿음 또는 이익의 공동체 또
위에 필 속에 성정 도시에서 비롯된 세대를 이어 완성된 종속의 형태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바로 우리를 증정하도록 묶어줄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태어날 때 주어졌던 우리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고 있다. 이야말로 어제와 내일을 가리는 작지만 엄청난 차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다. 여기서 젊은이들은 진정 흥미진다 이게 벌어질 때는 그렇듯 또다시 가장 앞서 달리고 있다. 지금 여기 글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담을 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현재 나와 작별하고 좀 더 또 다른 세계를 나가는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준비가 걸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뭘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지를 각자 질문을 써서 그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너무나 고웠던 것 같아요.